아니, 그 정도 형편이시면 그냥 주셔도 되지 않아요? 애들 선물로?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분이 당당하게 선물로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전세 9억짜리 형부 아파트요. 지금 제 집을 그냥 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이고, 언니네가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는데 선물 하나 못 하세요? 한마디 하려던 그 순간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죠. 8년 만난 이 남자와 오늘 끝내야겠다고요. 저는 언니랑 14살 차이 나는 늦둥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언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저는 이모가 맡아 키워주시는 걸로 어른들끼리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요, 수진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럴 때일수록 자매가 같이 살면서 이겨내야지. 형부가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형부와 저 22살 차이, 저한테 형부는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언니네 집에서 컸어요. 형부 부모님도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고요.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잘 컸어요. 부모님 없는 서름? 솔직히 별로 못 느꼈어요. 그만큼 잘해주셨거든요.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 만났어요. CC였고 운 좋게 같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사내 커플이 된 거죠. 수진아, 나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여자다 했다고? 뭐야 갑자기 오글거리게. 진심이야. 우리 결혼하자. 8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버텼어요. 둘 다 공부를 오래 해서 사회생활 시작이 늦었거든요.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나름 고연봉이니까 결혼해서도 착실히 모으며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슬슬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 알아보자. 그래, 일단 우리끼리 시세부터 보자. 그래서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서울은 꿈도 못 꾸고 경기도 외곽으로 출퇴근 2시간은 각오해야 하는 그런 데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양가 어른들께 결혼 얘기를 드리기로 했어요. 언니와 형부를 모시고 남자친구와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형부 언니, 우리 결혼하려고요. 어머, 드디어 8년 만이다, 8년. 그래. 잘 생각했다. 형부와 언니 모두 결혼 얘기에 진심으로 기뻐하셨죠. 그 자리에서 집 보러 다닌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 외곽 쪽으로 보고 있어요. 전세 대출 받아서요. 외곽이면 출퇴근 얼마나 걸려? 1시간 반에서 2시간요? 왕복 4시간을 길에서 보낸다고? 우리 형편에 가능한 집으로 구하려면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형부와 언니가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잠시 후 형부가 말씀하셨죠. 처제. 그 처제네 회사 있는 동네 아파트. 마침 세입자 계약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 살아. 갑작스런 형부의 제안에 정말 놀랐어요. 네. 거기 전세 시세만 9억 아니에요? 전세금 안 받아. 그냥 들어와 살아. 형부, 그건 너무. 대신 착실히 돈 모아. 나중에 청약이든 매매든 둘 힘으로 집 구할 수 있게. 전세금도 전세 기한도 없이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형부의 말씀에 감사함과 함께 너무 당혹스러울 만큼 염치 없다고 느껴졌어요. 뭐라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하는 저에게 언니가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대뜸 대답했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상의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넙죽 받아들이는 모습에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월세 개념으로라도 매달 돈 들이자. 공짜는 안 돼. 왜? 형님이 괜찮다는데. 형부가 괜찮다 하셔도 내가 안 괜찮아. 형부랑 언니 설득해서 월 50만 원 드리기로 했어요. 9억짜리 집에 월 50, 그것도 형부는 안 받으시려고 했어요. 상견례 날, 양가 어른들 첫 만남. 정말 떨렸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수진이 드디어 우리 가족 되는구나? 수진이 이렇게 훌륭히 키워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덕분에 저희가 더 행복했죠.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집 얘기가 나왔어요. 저 성준이한테 들었어요. 아파트를 내주기로 하셨다고요? 남자친구가 본인 부모님께 풀스토리를 다 말했더라고요. 형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그중 아파트 하나를 전세금 없이 살게 해주기로 하셨다. 이런 말까지 미주알 고주알. 참 대단하시네요. 집이 한 채도 아니고. 묘하게 불편하더라고요. 괜히 형부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근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결정적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애들이 월세를 드린다고 했다면서요? 진짜 그거 받으실 거예요? 받죠. 처제가 그래야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아이, 기왕 집 내주기로 하셨는데 그 월세 받아 뭐 하세요? 처제 뜻이라서요. 원래 공짜로 내주실 생각이었으면 뭐 그걸 굳이 받으셔야겠어요? 그때부터 멈추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 정도 형편이시면 그냥 주셔도 되지 않아요? 애들 선물로 언니네가 예쁘게 키워줬으니까 선물 하나 하신다. 이렇게요. 어머니, 그건 월세라도 굳으면 돈 모으기도 더 수월할 테고. 안 그래요? 남자친구도 형부와 제 눈치를 보며 자기 엄마를 말리는데도 안 멈추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너무 황당하고 형부와 언니에게 죄송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듣고만 계시던 형부가 말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집을 그냥 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친 어머니는 왠지 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았는지 미소를 지으며 뻔뻔하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가진 분이 베푸시면 좋잖아요. 형부가 저를 한번 보시더라고요. 저는 화와 눈물을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참으라는 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형님, 어머니가 좀 실수를.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처제랑 얘기해보고 상견례를 다시 할지 연락드리죠. 이게 무슨... 형부가 먼저 일어나셨어요. 뒤이어 언니와 저도 일어났죠. 남자친구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괜히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수진아, 울지 마. 네 잘못 아니야. 언니, 형부, 죄송해요. 처제가 미안할 거 없대도. 형부, 아까는 성준이 어머니 태도가 참 황당해서 내가 일어섰는데 중요한 건 처제 생각이야. 다시 상견례 잡길 원하면 그렇게. 그 말에 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니요, 형부. 저희한테 아파트 내주신다 했을 때 성준이가 저랑 상의도 없이 받겠다 하는 거 보고 이미 실망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님까지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는 거 보는데 정말 너무 불쾌해서 형부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건 처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야. 잘 결정하자. 형부 말이 맞아. 혹시나 너희 만난 8년 세월 아까워서 억지로 마음 안 잡아도 돼. 네 남은 평생이 더 길어. 방으로 들어와 폰을 확인하니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잘 들어갔어. 문자는 왜 안 봐? 이제 봤어. 오늘 엄마가 좀 실수하신 거야. 원래 그런 분 아니거든. 그게 실수라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신 거지. 근데요, 그 다음 말에서 저 완전히 깨버렸어요. 근데 솔직히 처형이랑 형님도 좀 심했어. 나도 불쾌했다고. 뭐? 아니, 엄마가 좀 실수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바로 일어나시면 어떡해? 좀 무례하지 않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잠깐,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무례해? 우리 부모님 뻔히 두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갈 것까지 있었냐고. 어른들 상대로. 우리 형부가 괜히 그랬어? 그래, 우리 엄마가 좀 과했던 거 인정해. 근데 형님도 어른한테 너무 쌀쌀맞게. 김성준, 왜? 너 지금 말 좀 이상하게 하는 거 알지? 너희 부모님만 어른이야? 우리 형부
너희 부모님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나한텐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고 너 그거 잘 알잖아. 알아. 내가 뭐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 사람 말 꼬아서 듣지 마. 제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상대로 부모님도 아닌 형부와 언니가 무례하게 굴어 불쾌했다는 말로 들렸어요. 우리 형부한테 집 맡겨놨어? 왜 당연하게 공짜로 달라 어쩌라 하는 거냐고. 이럴 거면 애초에 우리 알아봤던 경기도로 전세 대출 받아 들어가. 뭐? 싫어. 형님이 집 주신다는데 뭔 소리야? 주신다는 거 아니야. 빌려주시는 거지. 그게 그거지. 말 나온 김에 나도 너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공짜로 살게 해줄 때 받아도 될걸. 왜 월세를 낸다고 했어? 아, 이 사람. 진짜 이런 인간이었구나. 갑자기 지난 8년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김성준, 우리 헤어지자. 나 너랑 결혼 안 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세월이 8년이야. 상견례까지 하고 이제 와서 왜 이래? 8년이 대수야? 나도 우리 형부랑 언니가 나한테 해주는 것들이 당연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깨자고. 너 지금 흥분해서 그래. 진정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아니, 지금 끝내. 너희 부모님한텐 네가 잘 얘기해. 수진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형부와 언니에게도 말씀드렸죠. 며칠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물론 밤에 좀 울긴 했어요. 근데 후회는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진님, 요즘 성준님이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네? 무슨... 수진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본인 부모님한테 무례하게 굴고 먼저 파토냈다고요. 네? 성준님이 집 못 태운다고 수진님네 집에서 결혼 엎었다고. 아니, 이 인간이 진짜... 그게 뭔... 알아요. 그거 사실 아닌 거. 술자리에서 8년 만난 사이에 결혼 얘기 오가다가 왜 깨졌냐 캐묻는 인간들한테 그렇게 변명한 것 같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점심도 못 먹고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그 8년 세월 좋았던 기억조차 남기지 못하게 이렇게 망쳐버리는구나 싶어서요. 퇴근하고 회사 앞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그대로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똑같이 해줘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네. 아, 죄송해요. 아까부터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서. 아, 네. 괜찮아요. 눈이 많이 부으셨는데요. 아, 실례가 아니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서 혼자 우는 것보단 앞에 누구라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통은 거절했을 텐데 왠지 경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앞에 살짝 앉더라고요. 마치 우는 제 얼굴을 가려주려는 것처럼. 김도윤이에요. 정수진이요. 무슨 일인지 안 물어볼게요. 커피 한 잔 더 시켜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 대신 본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별 사람 다 만나고 믿기 힘든 케이스 많이 본다고. 일하다 보면요. 결혼 전에 본색 드러나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그래요? 평생 함께 해야지 믿고 결혼했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충격이 배는 더 크니까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좀 웃긴 것 같긴 하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오지랖 타임이 길었네요. 그럼 전 이만. 저기요. 네, 고마웠어요. 진짜로. 별 말씀을요. 힘내세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연락처도 안 주고받고.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에서의 소문도 좀 잠잠해졌죠.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성준이 말을 걸더라고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난 이렇게 못 끝내.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다시 시작하자. 그런 사람이 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녀? 됐어. 회사에서 이런 얘기 그만해. 그건 그때 왠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카페에서 만났던 그 변호사였어요. 여기서 일하셨어요? 저 오늘 이 회사 법률자문 미팅 왔거든요. 아, 네. 누구야? 이 사람? 아는 분이야. 아는 분 누구? 네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만해. 선 넘지 마. 뭐야? 너 그새 뭐? 소개팅이라도 했냐? 그만하시죠. 당신 뭔데 끼어들어? 끼어드는 게 아니라 수진 씨가 불편해 보여서요. 내 여자친구랑 얘기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네 여자친구야? 정수진, 진짜 이럴 거야? 성준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저기요, 이거 놓으세요. 뭐? 야, 너 뭐야? 아까 못 들으셨나? 변호사라니까요. 수진 씨, 도와드릴까요? 변호사로서. 성준이 얼굴이 굳더라고요. 뭐? 야, 정수진! 너 이 사람이랑 아니라고. 네, 저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근데 수진 씨가 너무 불편해 보여서 그냥은 못 가겠네요. 됐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렇게 성준이 가버리고 도윤 씨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에요? 그날 수진 씨 울게 만든 기억하세요? 그날 많이 우셨잖아요. 기억나죠? 아, 밥 사드릴까요? 미팅 끝나고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운명처럼요. 도윤 씨랑 밥 먹은 뒤로 가끔 연락했어요. 친구처럼. 그렇게 2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형부가 저녁 먹다가 물으셨어요. 처제,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그래요? 응. 혹시 누구 만나? 에이, 아니에요. 거짓말. 나한테 다 말했잖아. 언니, 뭐야? 나만 모르는 거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변호사가 있는데 글쎄 회사에서 우연히 또 만났대. 드라마가 따로 없지? 변호사. 이름이 뭔데? 김도윤이요. 김도윤? 형부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 어디 로펌인지 알아? 한결 로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아? 형부가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 친구, 우리 회사 법률자문이야. 네, 내가 처제네 회사에 김 변호사 소개했거든. 설마 했는데 이런 우연이 있나? 진작 소개시켜줄걸. 좋은 청년이야. 세상 참 좁더라고요. 어머, 이거 진짜 인연 아니니? 여보, 그럼 검증 끝난 거야? 그렇지. 김 변호사면 우리 처제한테 아깝지 않아. 형부, 뭐예요 그게.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에이, 무슨? 내가 네 얼굴만 봐도 알아. 한번 데려와봐. 밥 사줄게. 자연스럽게 도윤 씨랑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형부도 언니도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성준의 어머니가 형부 회사로 찾아간 거예요. 저 그때 진짜 실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왜 이러세요? 제 회사는 어떻게 아시고? 아니, 애들이 8년을 만났어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당사자들끼리 결정한 일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좀 설득해 주세요. 우리 성준이가 아주 병인하게 생겼어요. 집 얘기 그런 거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글쎄, 이미 이야기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좀 과했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견례 때도 그렇고 이후에 회사에서도 성준 군이 우리 처제를 많이 속상하게 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처제한테 부모 없는 서러움 느끼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처제가 힘들어하는 길은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이만하고 돌아가시죠. 아유, 정말 매정하게. 나가주세요. 다시 오지 마시고요. 형부가 그 자리에서 내보내셨대요. 나중에 언니한테 들었어요. 그날 형부 엄청나게 화나셨다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할까봐. 도윤 씨랑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수진아, 응?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웠어요. 근데 대답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응, 진짜? 응, 하자. 나 아직 반지도 안 꺼냈는데. 그래도, 응. 도윤 씨가 웃으면서 반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나 너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사람이다. 푹. 뭐야? 왜 웃어? 아니야, 좋아서. 성준이도 그런 말 했었거든요. 같은 말인데, 지금 들은 이 말이 훨씬 더 진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도윤 씨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지금은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고요. 형부가 제 손을 잡고 입장해 주기로 하셨죠. 처제, 잘 살아. 형부, 고마워요. 진짜 많이. 집은 직접 구하기로 했어요. 도윤 씨와 제가 모은 돈에 대출 받아서요. 이번에도 형부가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지만, 도윤 씨도 저도 감사하지만 저희 힘으로 구하겠다 말씀드렸죠. 아, 그리고 들은 얘기인데요. 성준이도 급하게 선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전세 사기 당했대요. 보증금 날리고 지금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더라고요. 그놈의 집이 뭔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형부와 언니에게 받은 게 참 많고 커요. 제가 평생 갚아도 부족할 만큼이요. 왠지 도윤 씨도 형부가 이어주신 선물 같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도윤 씨와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그게 형부와 언니의 은혜에 가장 크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